네, 9-3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역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사실 공부할 내용이 가장 많은 건 지역 변수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지역 변수와 같이 이야기하는 게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전역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역 변수는 훨씬 더 쉬운 변수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그 다음에 조금 이해하기 난해할 수 있는 스태틱 변수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덤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레지스터 변수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기 앞서서 전역 변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역 변수는 지역 내에서 유효한 변수였죠. 그럼 전역 변수는 어떤 변수겠습니까? 전역, 전체 영역에서 유효한 변수가 바로 전역 변수입니다. 그 이름이 상당히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int, main, 자, 이렇게 함수 내에 혹은 어쨌든 중괄호 안에 선언이 되는 변수가 지역 변수다라고 하면은 전역 변수는 바깥쪽에 선언이 됩니다. 바깥쪽. 바깥쪽이라는 것은 중괄호 내가 아닌 중괄호 외부를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깥쪽에 제가 int main, main 함수의 바깥쪽에 int num이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아무도 얘를 감싸는 중괄호가 존재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전역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전역 변수는 전체 영역에서 접근 가능하다. 다시 얘기하면은 전체 영역에서 언제든지 그러니까 전체 영역, 프로그램 전체 영역에서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남아 있는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역 변수의 특징을 보통 얘기할 때 프로그램이 우리가 보통 이제 지역 변수는 선언되는 순간에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잖아요. 근데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할당이 이루어져요. 시작되자마자. 따라서 메인 함수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내가 전역 변수에 접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나는 전역 변수부터 접근하겠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소멸이 될까요? 계속 접근이 가능해야 되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종료 시까지 그 전역 변수가 메모리 공간에 존재해야 되겠죠.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것이 바로 전역 변수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전역 변수에 대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변수가 바로 전역 변수입니다. 얘를 감싸고 있는 중괄호가 있나요? 중괄호 없죠. 따라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컴파일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메인 함수의 호출이 프로그램의 시작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해 왔습니다. 메인 함수가 제일 먼저 호출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일단 배치라는 거랍니다. 메모리의 기본적인 배치가 끝나고, 자, 이제 우리 실제 프로그램 시작할 준비 다 됐어.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를 실행해야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인 함수를 호출하기에 앞서서 먼저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메인 함수 호출하기 위한 기본 준비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역 변수의 초기화입니다. 선언 및 초기화입니다. 메모리 공간이 할당 및 초기화입니다. 따라서 메인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이미 num이라는 변수는 메모리 공간에 초기화가 돼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 변수는요, 우리가 초기화해주지 않으면 쓰레기값, 의미 없는 값이 저장이 되지만 전역 변수는 초기화해주지 않으면 디폴트, 기본적으로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메인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num이라는 변수는 일단 0으로 초기화가 돼서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num이라는 변수는 언제 소멸이 될까요?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메인 함수가 마지막으로 return 0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야 소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역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 영역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메인 함수에서 지금 num의 값을 증가시키겠다고 이런 문장이 존재합니다. 이 num이 바로 전역 변수 num이에요. 자, 그 다음에 add라는 함수 보니까 어떻습니까? num이라는 값을 갖다가 인자로 전달된 값만큼 증가시키고 있죠. 이 num도 요 num입니다. 예, 이 num도 저 num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돌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바로 오른쪽에 나오긴 하지만 이거 보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다가 int num이라고 해서 num이라는 변수 선언할 수 있을까요? 선언할 수 있다, O, 아니면 없다, X. 뭘까요? 그냥 여러분들 느낌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정답은 O입니다.
선언할 수 있어요. 전역이라는 영역과 메인 함수 내부는 영역이 다른 겁니다. 엄밀히 따져서. 그러니까 전역이라는 영역과 메인 함수라는 영역은 영역이 다른 겁니다. 따라서 충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역 함수로 넘이라는 변수가 있어도 지역 변수로 전역 변수로 넘이라는 변수가 있어도 지역 변수로 넘이라는 변수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다 넘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면 요 놈은 어떤 놈에 접근하는 놈이 될까요?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얘는 바로 지역 변수 넘을 접근하는 것으로 의미가 바뀝니다. 즉 메인 함수에서 지금 넘이라는 변수가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은 프로그램 전체 영역이에요. 어디서든지 나는 넘에 접근하겠다 라고 선언하면 넘의 값을 이런 식으로 막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접근해서 값도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메인 함수 내에서 넘이라는 변수 선언하잖아요. 그럼 그 영향력이 메인 함수는 지역 변수 넘에게 제한이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전역 변수가 가리워지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예제를 갖다 좀 확장을 해보셔가지고 실제로 여기다 변수 넘을 선언을 하면 여기서 접근하는 넘은 여놈인 이 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글을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 선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 외부라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얘를 감싸는 중괄호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여기서의 시작과 동시에라는 것은 메인 함수 호출 이전을 뜻하는 겁니다.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어서 종료시까지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되는 내내 접근이 가능한 변수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별도의 값으로 초기화하지 않으면 0으로 초기화가 된다라는 특성이 지역 변수와는 달리 얘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전체 영역이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역 변수다.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정확하죠.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 나옵니다. 전역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 변수를 선언하면 일단 선언할 수 있느냐? 선언할 수 있다. 그리고 전역 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변수가 선언이 되면 그 지역 내에서는 지역 변수가 전역 변수를 가린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실행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 변수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 실행 결과를 갖다 비교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역 변수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전역 변수는 사용하기 쉽습니다. 전역 변수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밖에다가 선언하면 되고 어디서든지 내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쉬워요. 그래서 초보 프로그래머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역 변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정말 많이 사용해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면 여러분이 들으셨을까 이제 아마 좀 어느 정도는 인지가 되셔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안 쓰려는 노력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면 여러분들 정말로 전역 변수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전역 변수 많이 써도 되는가? 제가 여기에 가장 정확한 답을 하나 내려드릴까요? 전역 변수는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프로그램을 갖다 작성을 했는데 나는 이상하게 전역 변수 하나도 안 썼어. 이거 최소한 2개 정도는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2개를 썼다. 많이 쓴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전역 변수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반드시 검사해야 됩니다. 이거 비록 내가 프로그램 전체 영역에서 전역 변수 2개밖에 안 쓰긴 했지만 이거 적절하게 쓴 것인가?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전역 변수를 없앨 수도 있었는데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사실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좀 읽어볼까요? 제가 부분적으로만 읽어드릴게요. 전역 변수의 변경은 전체 프로그램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역 변수의 의존적인 코드는 프로그램 전체 영역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을 갖다가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수정 과정에서 전역 변수의 자료형이나 아니면 변수의 이름이나 어쨌든 전역 변수를 갖다가 지금 수정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역 변수는 어때요? 프로그램 전체 영역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바꿨을 때 미치는 파장이 어딘지를 갖다가 검사를 하되 여기만 검사하면 됩니까? 아니죠. 여기만 검사하면 됩니까? 아니죠.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전체 영역을 다 검사해야 돼요. 이 전역 변수와 관련된 모든 코드를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 변수도 마찬가지 아니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 변수는요, 중괄호 안에서만 선언이 되어서 그 안에서 유효하잖아요. 이 영역만 뒤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변수 int num 선언을 했어요. 내가 num 바꾸려고 합니다. 어디만 뒤지면 돼요? 이 함수 내부만 뒤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 좀 우습게 보이지만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함수의 수가 A, B, C, D, E, F, G까지 해가지고 총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G1, G2 이렇게 해가지고 총 0부터 시작해서 G 8까지 총 9개의 지역 전역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참조의 형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갖다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G3라는 전역 변수에 접근하는 함수는 B, I,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G9에 접근하는 전역 변수의 수는 N, P, R, V, X로 5개.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G9이라는 전역 변수의 일부 수정을 가게 되면 나는 N과 P와 R과 V와 X를 갖다가 수정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 소프트웨어 디자인할 때 전역 변수에 접근하는 함수의 어떤 이런 그 관계도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놓질 않아요.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만 잘 유지를 해놓으면은 이 그림만 보고서 딱딱 고치면 되겠네. 요 5개 함수만 뒤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M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림 잘못 그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혹 우연찮게 내가 코드를 갖다가 잘못 작성해서 K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근데 지역 변수는 어때요? 아무리 내가 실수를 해도 그 지역을 벗어나서 그 변수에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역 변수를 갖다가 지금부터 많이 좀 활용을 하는 연습을 들이시기보다는 가급적 전역 변수는 사실 사용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거 누구나 배운 즉시 적용 가능한 게 전역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역 변수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전역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조금 들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역 변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스태틱 변수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단 강의를 한 차례 끊고 이어서 다음 강의를 통해서 스태틱을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